십시일강 51회 간단하게 사용하는 디자인 이야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따봉, 따봉, 왕따봉입니다. 십시일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네. 십시일강 정말 좋은 취지를 갖고 있죠. 그 십시일강은 그 좋은 분들과 그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이외에도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을 접할 수 있고, 또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알릴 수 있고, 내가 이제 살면서 얻은 경험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값진 정보와 더불어 희망을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 김영숙 대표님의 십시일강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참여하고 싶었었습니다. 고마운 분이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 한 분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시일강에서 그 28회 그 나를 찾아가는 내면 여행으로 강의하신 그 라이프 공감 코치 임명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 그 1인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개발에도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그 직장인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요. 그러다 그 임명 코치님의 그 좋은 습관 형성 3 액션 프로젝트를 만나고, 또 매일 가볍게 10페이지씩 책을 읽는 텐텐 리더스를 하면서 자기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됐고, 성장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정말 존경하는 멘토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장소든 셋 이상이 모이면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이라면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배우고 취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임명 코치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시긴 하셨었지만, 네. 이게 애니어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런데 사실 이분은 마인드셋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 번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처럼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게 확신하고요. 지식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그 더 밝게 빛나며 함께 성장하는 그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디자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살면서 그 디자인을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 조금씩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김영숙 대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이 사회생활 처음을 그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습니다. 테트리스라는 게임들 모두 알고 계시죠? 그 테트리스 게임을 온라인으로 서로 공격도 할 수 있고, 또 채팅을 통해 채팅을 하며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부분이고요. 이 테트리스 게임 개발한 이후에 인터넷 뱅킹 쪽에 그 뱅킹 쪽에 투입이 돼서 또 인터넷 뱅킹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다가, 어릴 적부터 사실 디자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해보자 싶어서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 디자인하고 편집 디자인을 한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의 사고를 좀 가지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초반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디자인을 적응해 나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오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순함이야말로 최상의 세련됨이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인데요. 단순한 게 어떻게 세련됨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뭔가 뭐 금은이 막 반짝반짝하고 뭔가 화려하고 이래야지 세련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단순함이 세련됨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그 니베아 크림 광고이고요. 오른쪽은 그 탤런트라는 광고입니다. 그 사실 이 두 개가 다 그렇게 많은 컬러가 사용되지는 않고 어떤 많은 사진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베아 크림에서는 크림이 갖고 있는 깨끗함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도 그 단색이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단색만 사용한다면 지루하지 않을까, 밋밋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단색을 사용한다면 시각적인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컬러가 복잡하게 나여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아이폰 광고입니다. 왼쪽은 당신의 폰, 오른쪽은 아이폰. 이렇게 단색을 사용해서 아이폰을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역동적이면서도 그리고 쾌활하고 그런 다양성 등을 보여주면서 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심플한 광고이지만 아이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카콜라 광고입니다. 왼쪽에 잘 보시면 그 코카콜라 병들이 이렇게 입 모양처럼 이렇게 웃고 있죠. 네, 행복을 열다. 오픈 해피니스라는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심플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광고는 이게 눈치를 채셨나요? 어떤 광고인지? 이게 통조림 광고입니다. 네, 네. 단색의 이 파란 계열의 그 차가운 단색 계열의 이 빨간색의 그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그 신선함을 어떤 글자를 하나 쓰지 않고도 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것은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위해서 그 광고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이 광고 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만들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죠.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보이시나요? 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그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고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의 그 멋진 풍경입니다. 여기서 하루 머문다면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이 그 하루 종일 이어질 것 같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그 인터넷 누리꾼들이 재미있는 합성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이 광고들을 그 합성한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의 그 편안한 느낌은 사라지고 뭔가 좀 복잡하고 왠지 보기만 해도 막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사용이 되었을 때는 이 처음에 갖고 있던 주제보다는 좀 벗어나서 좀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 시선을 사로잡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제가 레이아웃을 쓰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그리드 디자인을 적용한 예인데요. 그리드란 그 수평 수직의 그 안내선을 통해서 그 레이아웃을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 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진한 색은 아니지만 하늘색으로 살짝 선을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평 수직의 선들이 각각 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 디자인을 했을 때는 안정감과 그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이 그리드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좀 획일화되고 융통성 없는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죠.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같은 형태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 통일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그 그리드 디자인입니다. 제가 그 텐텐 리더스 포스터를 만든 건데요. 여기에도 그 그리드 디자인하고 삼각 구도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씨와 이 와인잔, 그리고 포도와 글씨 등 안 보이는 이런 선들이 있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또 와인잔과 이런 포도와 글씨와 우측에 있는 글씨들이 이 삼각 구도를 형성을 해서 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의 레이아웃은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의 흐름을 생각한 레이아웃은 보기에도 편하고 그 디자인에 안정감을 부여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좌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책을 읽잖아요. 이 부분을 디자인에 활용한다면 무의식적으로 그 읽으시는 분들이 익숙하고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선의 흐름은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콘텐츠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그 웹브라우저의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검색이 돼서 나오는 창은 사실 작고 이 툴바라고 하죠. 툴바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백이 전혀 없죠. 이 여백이란 그 페이지에 있는 콘텐츠 사이를 그 주변에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귀한 공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백은 디자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도 툴바가 좀 적고 여백이 많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가 왜 직장인들이 그 월화수목금을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는 경우에 나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성과는 올릴 수 있겠지만 그게 끊어지는 순간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백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백은 그 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 주인공들을 더 빛나게 하고요. 이 시선의 흐름에서도 그 쉴 공간을 줄 때 안정감이 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중요한 내용을 더욱 돋보이고 부각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명품 사이트들을 좀 그 연구를 좀 보고 왔어요. 홈페이지들을. 이 홈페이지는 지방시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명품을 잘 모르는데요.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좀 유명한 도시가 있나 봐요. 이 지방시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백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생노랑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여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제품은 굉장히 부각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버버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백을 차지하고 제품이 정말 정중앙에서 디자이너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할 정도로 정중앙에 제품만 딱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도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에르메스 홈페이지입니다. 컬러의 향연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화려한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여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 명품 사이트에서도 이 여백을 적절히 활용하여서 그 제품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가치들은 명품인가요? 명품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단순함이야말로 최상의 세련됨이다라는 말이 조금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의 방법 중에 분할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굉장히 복잡한 사진이고 어디에도 뭐 글씨 하나 넣을 공간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이 사진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이런 분할 디자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분할 디자인을 쓸 때는 불투명도를 조정해서 뒷부분을 살짝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분리가 어려울 때는 중간에 그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를 넣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할 디자인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 많이 썼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생각해 보면 왼쪽에는 그 그림이 있고 뭐 추리 그림도 있고 오른쪽에는 엄마 아빠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썼던 그런 문구를 썼었던 기억들이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분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영숙 대표님께서 그 작성해 주신 문구인데요.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식 호흡이다라는 글씨를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 글씨에다가 이 사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연상작용이라고 하죠. 이 복식호흡과 이 명상의 이 손동작이 연상작용이 돼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명료해지고 그 의미를 또 예측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그 이미지 디자인이 주는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이머금 대표님께서 올리신 글에도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머금 대표님께서 그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글들에 저도 공감이 참 많이 되고 활용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글에 이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전거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더해진다면 더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내용을 공감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시각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시각적인 부분이 함께 표현될 때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이미지, 사진 등을 넣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그 디자인이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인데요. 이 언스플래시 그 사이트는 저작권에 대해서 좀 허용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그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가 끝난 후에 이 사이트 주소를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 글감을 넣을 때 글감에서 이미지 검색될 때도 이 언스플래시 사이트가 있는 사진들이 검색이 됩니다. 요거는 그 제가 그 찍은 사진에 그 글귀를 넣어 본 건데요. 어떤 화려한 문구를 넣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에 사용되어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글씨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튀지 않는 글씨 색상을 이 사진 안에서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넣었을 때 좀 더 편안하고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그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 출근하고 나서 다른 직원에게 그 커피 드립백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모양이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생활에서 예쁜 걸 봤을 때는 그것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디자인에 참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를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사진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박스를 만드시고요.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색상을 이용할 때는 파워포인트에 도형 채우기에 이 스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이트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색상이 바로 가져와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위에 남청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청색이 있고 밑에는 검정색이 있죠. 검정색도 마찬가지로 스포이트를 눌러서 찍게 되면 내가 이 평상시에 봤던 그런 디자인들을 이건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멋있는 건물에 뭐 간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하철에 있는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찍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든가 또는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그 원하는 컬러를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도브 컬러라는 그 사이트에서도 실생활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그 사진에 있는 그 색상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그 제가 이용하는 그 컬러 사이트에서도 내 사진을 올리면 내 사진에 사용된 색상도 추출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실생활에 있는 것들이 그 컬러가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강조할 때는 그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 검정색과 노란색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시안성이 좋아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강조할 때는 빨간색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사용될 때는 오히려 내용이 분산이 되고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여기도 표현이 돼야 되고 여기도 표현이 되는데 빨간색을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떨어지지만 면적이나 부피를 좀 더 많이 잡아줘서 그 무게 중심을 맞춰주는 겁니다. 한쪽에 빨간색이 써졌다면 다른 쪽에는 크기라든가 어떤 질량을 느낌을 주고 입체적인 효과를 줘서 무게 중심을 맞춘다면 여러 군데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카펠라가 뭔지 아시죠? 그 4명에서 6명으로 이제 구성된 그 앙상블의 중창을 의미하는데, 이 아카펠라를 보시면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뭐 보컬이신 분은 막 뭐 이런 고음 소리도 내시고, 저음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뭐 둥둥둥 뭐 이런 뭐 드럼 같은 소리도 내시면서 각자 어우러지는 앙상블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무게 중심이 잘 맞춰졌을 때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내용을 많이 표현해야 될 때는 모두 강조를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이 칼라를 통해서 강조를 한다면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부분만 강조한다고 해서 이거를 읽는 사용자들이 그 부분만 읽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부분을 다 읽고요. 강조되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게 많이 있다면 모두 다 강조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강조해야 될 내용이 많다면 색상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폰트를 다른 폰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또 그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폰트가 사용됐지만 이 아무 색이나 쓰면 안 돼요. 이 부분만 좀 다른 폰트가 사용이 돼서 읽고 있는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그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요. 요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네, 프로필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엄마 꿈학교의 이제 박지혜 대표님이나 그 임명 코치님 그리고 제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요건 이제 투명 이미지라고 해서 그 일본말로 그 눕기 딴다고 하죠. 네, 이렇게 사람만 남겨놓고 그 배경은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한 건데요. 요 투명 이미지를 썼을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 투명 이미지는 이 이미지 자체가 투명이기 때문에 배경 아무 곳에나 이렇게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홍보 그런 디자인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투명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투명 이미지는 그 저렴하게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몽이라든가 그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도 프로필 눕기 뭐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퀄리티 있게 뭐 이 눕기 딴 사진이 필요하신다면 좀 더 실력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눕기를 따게 된다면 내가 그 하고 싶은 디자인에 내 사진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을 요즘에 도와주는 그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모든 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리 캔버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번 보시면 아마 그 사용 따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서 들어가시고요. 바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템플릿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강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이 중에서 그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선택한 디자인에서 이 내용이라든가 이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객체라고도 하는데요.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씨도 바꿀 수 있고요. 네,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다면 내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제 사진을 한번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내 파일 업로드. 네, 그 투명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 사진이 블러워집니다. 그러면 내 사진을 이렇게 그 디자이너들이 해놓은 디자인에 내 사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러스트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요소에서 일러스트 한번 이런 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의 내용을 만들 때 어떤 이런 일러스트와 내 사진과 이런 내용 그리고 내 로고라든가 내 글씨들을 넣어서 만든다면 꼭 디자이너가 없이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된 내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이 웹용 인쇄형 동영상이 있는데요. 웹용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웹용이라고 하고요. 인쇄용은 뭐 전단지라든가 명함이라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파일의 용도입니다. 저는 웹용으로 png라는 파일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금은 이제 PC에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은 문구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그램이라는 어플이 참 편리한 어플이 있는데요. 내가 좋은 문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어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글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사진의 글쓰기를 누르시고요. 물론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 하셔도 되고요. 이 사진을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 사진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구가 기억이 안 나네요. 당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이 되기를. 네, 문구 작성이 완료가 되셨다면 제일 상단에 V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고 나서요. 이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왼쪽 하단에 스타일을 누르시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글씨가 위로 갔고 굉장히 윗부분이 어두워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만 이 색보다는 좀 더 꽃에 이제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그 색에 비슷한 색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색이 예쁠 것 같네요. 이 색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줄 간격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줄 간격도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 간격은 옆을 보시면 글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글 효과를 누르시고 이 반경, 위치, 색상이 있는데 그 중에
옆으로 가시면 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줄 간격을 넓히면 줄 간격이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고 네,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시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카카오톡을 누르시면 카카오톡을 누르시고 십시일강을 선택하신다면 제가 아침에 오늘 십시일강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거랑 지금 방금 보신 거랑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그램이라든가 미니 캔버스라든가 사이트가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가들이 그 디자이너를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될 텐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디자이너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캔바라든가 망고보드라든가 뭐 미리 캔버스라든가 또 스마트폰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글그램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사진을 선택하고 사진을 보정한다거나 뭐 블러 처리한다거나 뭐 글씨를 넣는다거나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프로그램 툴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예쁘게 디자인된 결과물들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저도 많은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애정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도 내가 느끼는 애정이 공감이 되고 이 공감이 바로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언니께서 매일 이제 글을 올리시는데 참 짧지만 그런 여운이 가는 그런 글귀들을 올려주시는데요. 그냥 기본 컬러에 글귀만 넣어도 될 텐데 항상 어울리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또 뭐 A 선택했다, B 선택했다, C 선택했다, 또 어울리는 폰트를 또 선택하시고 섬세한 손놀림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거 하실 때 얼마나 재미있으실지 네, 그런 게 연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애정이겠죠. 그렇게 인생 언니의 애정이 담긴다면 우리도 애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정을 봤을 때 그리고 그 글귀 속에서 더 공감하게 되고 그런 공감된 것들이 더 지속도 되고 그 글귀들이 이미지와 그 조화로운 것을 보면 내 마음에서 더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디자인이 주는 효과가 그만큼 마음과 시간을 쏟았을 때 이런 파장을 갖고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드시는 이미지에 애정이 생기고 그 애정이 신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